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우니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라우니는 제과 기능사 메뉴에서 그 반죽법 중에 제일 쉬운 변형 1단계 반죽법을 사용하는 두 번째 메뉴입니다. 첫 번째는 마들렌, 두 번째는 브라우니. 두 가지가 변형 1단계 반죽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죽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만 좀 주의하시면 되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집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니는 영어로는 브라우니 이렇게 표기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클래식한 브라우니는 이렇게 변형 1단계법이 아니라 계란을 이제 거품을 내서 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거품을 전혀 내지 않는 상태에서 섞어서 그냥 구워내기 때문에 상당히 찐득하고 무거운 느낌의 브라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부터 볼게요. 시험 시간은 1시간 50분이고요. 표기 안 되지? 네, 1시간 50분의 시험 기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굽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시간이 긴 겁니다. 보통은 1시간 반 정도가 일반적인 제과 기능사 메뉴의 시험 시간인데 요거는 좀 길죠. 굽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량은 9분 안에 하시면 되고요. 9분 안에 그 중력분, 달걀, 설탕, 소금, 버터, 다크 초콜릿, 코코아 파우더, 바닐라 향, 호두 이렇게 계량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은 호두는 미리 구우셔야 되고, 초콜릿이 만약에 동전 모양의 코인 초콜릿이 아니라 이 바 형태의 초콜릿이 나올 경우는 다져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손이 간다는 거. 마들렌도 레몬 껍질을 다졌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요구사항 1번은 9분 안에 계량하시오. 자, 2번은 브라우니는 수작으로 반죽하시오. 네, 수작으로 반죽하시오니까 당연히 손 반죽만 하셔야 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양도 안 됩니다. 그 키친에이드 작은 게 아닌 이상. 자, 세 번째, 버터와 초콜릿을 함께 녹여 넣는 1단계 변형 반죽법을 하시오. 그냥 녹이시면 되는데요. 초콜릿의 온도가 60도 이상 넘어가면 이제 이게 그 초콜릿의 카카오 버터가 성질이 변하는지 하여튼 좀 그럴 겁니다. 제가 초콜릿만큼은 잘 못해서 거기 잘 배우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너무 많이 녹이시면 안 됩니다. 초콜릿 그 온도를 녹이실 때 초콜릿 그 자체의 온도를 너무 높게 올리시면 안 되니까 최대 50도 이하로 이제 올리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반죽 온도는 27도를 표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반죽은 전량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호 원형팬 2개를 팬닝하시면 되는데요. 3호 원형팬이라 하면 지름이 21cm로 기억을 합니다. 21cm짜리 지름 3호팬 원형 2개, 2개를 사용하셔서 팬닝하시면 되고요. 호두의 반은 반죽에 넣고 나머지 반은 토핑에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얼만큼을 이제 반죽에 넣고 얼만큼을 이제 토핑해라 이게 규정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분의 2를 반죽에 넣고 3분의 2를 토핑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계량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눈대중을 하셔도 되고 절반을 반드시 반죽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위에 토핑으로 뿌려라.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호두는 구워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호두를 굽는 건 약간 갈색이 돌게 구우시면 되는데요. 태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호두 굽는 거는 약간 덜 굽는다는 느낌으로 구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시작할 때 이제 호두 굽기, 그리고 종이 깔기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때 잘못하시면 호두를 어떻게 할까요? 예열하고 나서 이제 호두를 중간에 이제 굽게 되는데,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호두를 깜빡하면 호두가 이제 약간 타는 정도에 돼서 이거 나오면 바로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호두는 약간 덜 굽는다는 생각하시고 약간 미리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갈색이 안 돌아도 오븐에 넣었다 빼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구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구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니 레시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0도 오븐에서 호두를 5분 정도 구우시면 됩니다. 근데 시작과 동시에 5분 예열을 하기 때문에 180도까지 예열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작업을 미리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열되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거니까 그동안에 초콜릿 다지고 원형팬에다가 종이 깔고 기타 등등 하시다 보면은 호두 구울 시간이 될 거예요. 호두 굽고 나서 반죽하셔도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3호 원형 틀에 종이를 깔고요. 그러면서 초콜릿과 버터를 중탕으로 녹입니다. 최대 50도고요. 보통 40도 정도로 전후로 녹이시면 되는데, 중탕하는 볼은 솔직히 엄청나게 뜨거워도 상관없습니다. 펄펄 끓는 100도의 물도 상관없는데, 그런 물에다가 중탕을 하셔 녹이실 경우는 겉 표면 쪽부터 이제 초콜릿과 버터가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주걱이나 거품기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속에 있는 것과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을 계속 바꿔주면서 섞어주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중탕물에 올려놓고 딴 작업을 계속 하시면 겉에 초콜릿이 붙어있을 경우는 이게 이제 카카오 버터가 타거나 변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시지 말고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좀 우려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물온도 자체를 너무 뜨겁지 않은 60도나 70도 정도에 올려놓고 천천히 이렇게 중탕에서 녹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볼에다는 계란을 넣고요. 알끈을 푼 다음에 설탕, 소금을 섞어서 녹이시면 됩니다. 근데 계란이 너무 차갑다고 했을 때 설탕, 소금을 녹을 때까지 이제 중탕해서 이제 녹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메뉴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랜만에 만드는 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이제 영상을 봤어요. 다른 영상을 참고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거품을 내지 않아야 된다. 이 계란을 섞을 때 그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품을 내지 않고 설탕, 소금을 섞으시려면 솔직히 힘듭니다. 거품을 내지 않으려고 고무줄로 설탕, 소금을 그냥 녹이시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설탕, 소금 녹이는 게 걱정이 돼서 거품기가 아닌 고무주걱을 사용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설탕, 소금 다 녹이시고 나서 계란 반죽, 계란, 설탕, 소금이 녹아있는 반죽 자체를 체에다 내리시면 거품은 싹 빠집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막 이렇게 천천히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루재료 미리 채쳐 놓으시고요. 2번 반죽과 1번 반죽, 그러니까 계란 반죽과 버터와 초콜릿 녹인 반죽을 섞은 다음에 가루를 섞으시고 호두를 절반 섞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온도가 27도여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제가 블로그들을 참고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계란을 그렇게 중탕했을 때 계란 온도를 너무 높이면 이렇게 브라우니가 이렇게 팬에 구워냈을 때 아래쪽이 붕 뜬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들어 봐야 알겠지만 제 경험상은 계란 온도가 아래쪽에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팬닝을 할 때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가벼운 반죽들이 있어요. 이제 거품형 케이크 같은 경우는 가벼운 반죽들인데, 그런 반죽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팬닝을 하셔도 바닥이 밀정합니다. 구멍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브라우니 같은 경우는 반죽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반죽을 가장자리부터 잘못 팬닝을 하시면 이렇게 안에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팬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가운데부터 팬닝을 하시면 가운데부터 팬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기들이 쭉 종이 밑에 있는 공기들이 쭉 빠져나가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잘못 넣어서 가장자리부터 툭툭툭 떨어뜨린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반죽이 쌓이면서 안에 약간의 공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나가지 않아요? 그럼 나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오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븐에 들어가면 뜨거운 공기가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팽창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안에가 커지는 겁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뭐랄까요? 너무 차갑고 너무 이게 반죽이 뜨겁거나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너무 차가울 때 반죽 팬닝을 잘못하면 안에 공기가 남아있는 공기를 딱 가둔 상태로 팬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바닥은 이제 웬만해서는 이렇게 붕 뜨지 않고요. 그게 정 걱정되시면 바닥을 팡팡 쳐서 웬만하면 이제 바닥이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은데, 팡팡 치는 것도 이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죽이 너무 무거우니까 팡팡 칠 때 휘청거리면 한쪽으로 확 쏠려버려요, 이 종이 자체가. 그래서 팡팡 치는 것도 솔직히 크게 추천드리지 않고, 팬닝할 때 정확하게 가운데부터 팬닝해서 이 반죽들이 이렇게 가장자리로 퍼져나가서 아래에 있는 공기들이 쭉 밀려나갈 수 있게 팬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팬닝 다 하고 나면 호두 뿌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팬닝할 때는 저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절반을 저울로 재서
팬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팬닝 하셔야 됩니다. 자, 남은 2분의 1의 호두를 절반 다시 나눠서 두 팬에 옮겨 뿌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180도, 150도 정도의 오븐에서 30에서 35분 정도 굽습니다. 자, 꼬치를 찔러 보았을 때 반죽이 촉촉하게 묻어나오는 정도가 좋다고 표기는 제가 레시피에다 했는데, 꼬치를 찌르시면 안 됩니다. 제과 메뉴에서는. 왜냐면은, 여러분이 빵이든 제과든 꼬치로 찔러보는 건 집에서 연습하실 때 하셔야 되는 일이지, 그 시험장 가서 만약에 꼬치로 찌른다. 그러면은 제품에 손상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고요. 그냥 그 표면을 만져봐서, 이 정도가 익었다. 이런 느낌으로 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찌르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브라우니는 완전히 익으면 안 되고 가운데가 약간 덜 익은 상태로 끝나서 그 초콜릿의 촉촉함이 남아있는 상태로 끝나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진 하나가 더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이미지. 네. 그거를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브라우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안쪽 면이 그 초콜릿이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로 끝나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찐득찐득하고 촉촉한 브라우니가 되는 거고요. 이 안에까지 익어버리면 퍼석퍼석한 과자도 아닌 특이한 그 식감의 브라우니가 완성되니까요. 완전히 익히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만드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